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국민주식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엄청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대 상승이면요, 이거는 상한가급이죠. 거의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 상승부터가 엄청났었는데 장이 개장하기 전에 예상가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스타트를 끊는다고 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해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시세는 또 좋게 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나오면 뭐 땡큐인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하이닉스까지도 8%대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장은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삼성전자 5%대, 하이닉스 8%대,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다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뭐 원익형제들이라든지 솔브레인, 뭐 테스 등등 다양한 종목들까지 같이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게 있죠. 지금부터 최근에 메타버스며 NFT며 게임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가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렇죠? 아니 뭐 국내 시장 쏠림도 심하다며, 오르는 놈이 더 간다며, 얘네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또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현재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준비를 할 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전반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각 2시 45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꽉 찬 장대 양봉으로 삼성전자가 75,000원 정도를 찍고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갭상승을 갖다 몇 프로를 갭상승해버리는 거예요. 시가를 4.4%대, 그러고서 시가 대비해서도 한 2배 정도로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폭의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불어서 뭐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원익 QNC,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까지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비제조 쪽이 탄력이 정말 강했는데, 제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좀 옮겨 넘어온다면 어느 쪽으로다가 이게 먼저 넘어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거는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의 좀 상승에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동안에 그 반도체들의 하락을 보인 이유가 뭐였어요? 뭐 메모리 가격이 뭐 계속 처지니,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반도체 전망이 어두웠어요. 그렇죠? 어두웠다.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해소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건요, 늘 그래요. 좋지 않은 게 있으면은 미리미리 반영해서 주가에 다 두드려 맞고 주가가 계속 눌러앉다가 그 부분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싶으면 또 다시 또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포인트가 뭐냐? 총 3개가 되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미국 시장, 그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마이크론 등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큰 폭의 시세들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기존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랑 엮여서 움직임도 나타내 줬었지만, 오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으로 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 한 2분기 정도의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 등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부회장 미국 행보,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뭐 투자 증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형성을 시켜주고 있죠, 시장에다가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관련해서 소부장 종목들까지 같이 싸그리 다 끌어올리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증설을 한다든지 뭔가의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당연히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까지 같이 녹아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정말 오랜만에 찐으로다가 굉장히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좀 비슷한 의견이 좀 있어서 보고서 하나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 텐데, 지금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안정화가 됐냐라는 거예요.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도 계속해서 뭐 연말 세트 공급 불확실성, 그다음 메모리 가격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이 이제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주가가 계속 침체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빚어왔는데, 이게 그러면 끝났냐라고 본다면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저점이 이 정도쯤에 나올 것이야 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슬슬 주가들이 반응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현물가 해가지고 주간 변화, 그렇죠? 아직 좀 소폭 하락세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MOM 기준으로 했을 때 큰 폭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슬슬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첫 번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단은 하락세를 보인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출하를 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선 단가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에 대비해서 조금 뭐 못 미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그런 폭은 굉장히 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반영해서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제시를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막 시세에다가 엄청 뭐 더 우려감 있게 녹아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모리 가격 하락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변수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의 충격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메모리 가격 하락이라는 변수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도 눌러 앉을 그런 항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메모리라는 사실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메모리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너무 가혹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이런 글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그렇게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 전망을 뭐 밑으로다가 그렇게 내리꽂거나 하신 분은 아니지만,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는 기존부터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밝혀오고,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하루 이틀 새에 뭐 이렇게 불거진 게 아닌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반도체 섹터의 밸류를 좀 평가를 좀 이렇게 잘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메타버스 흥행하니까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IT 기기 부품들, 하드웨어 쪽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때려서 매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나쁘게 보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더 견고해진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내용들은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이 좀 깊은 상황과 아니면 오름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종목들과 이 기본적으로 상승 탄력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LG이노텍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저항이 없는 가격대로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해서 거침없이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안 그래도 몸집이 커서 투입돼야 되는 자금도 너무나 큰데 물려있는 이런 악성 매물들이 또다시 쏟아진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커버를 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조를 써서 1%를 올릴 수 있다? 그럼 이제 오히려 그 이상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가를 올리려면. 근데 이제 워낙에 또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의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수급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묵혀두신 뒤에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메이저들의 수급을 힘입어서 약간 버스 타듯이 탑승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꽉 찬 양봉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머리를
머리를 들었다고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더 하실 분들이 많지, 여기서 매도를 쏟아서 손절하고 나오려는 수급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수급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한 1, 2일 정도 간에 1, 2거래일 간에 추가적인 어떤 거래의 흐름이라든지 시장 내에서 또 기존에 돈이 많이 몰려 있었던 메타버스 NFT 게임 이쪽에서 또 얼마만큼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이 자금의 유동성을 좀 시장 내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압도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내에서 뭐 인덱스를 추종하는 선물이라든지 선물도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추가적으로 환율이 뭐 엄청 꺾여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환율에 대한 어떤 차익 시세를 무시하고 그냥 대놓고 이걸로 뽑아먹겠다라고 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대세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작은 종목들의 테마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 달에 코스피도 오히려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승이나 보합권으로 마감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를 좀 해봤을 때는 다소 버거운 부분들도 많지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월 연속 하락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08년도 때라든지 IMF 때라든지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 때가 아닌 이상 5개월 연속 하락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때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라.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양봉으로 말아 올릴 것이다. 조금만 좀 참고 이겨내보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이번 달 시세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나 반도체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가준다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우리 VIP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원익 QNC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익 QNC, 원익 IPS, 뭐 솔브레인, 테스 이런 종목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은 물론 지금 또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같이 엮어서 DDR5라든지 엮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죠. 또 반도체가 같이 강세를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의 소폭 차익 실현 나오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가져갈 계획이고요. FPCB 쪽으로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메타버스도 함께 엮이기도 했었던 뉴프렉스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전히 두 자릿수 때 지금 수익권에 머물러 있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에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진짜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에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 딱 지금 저희 VIP 회원님들이 들고 있는 이노뎁과 뉴프렉스, 그죠? 뭐 서진 시스템까지 상승을 보여주지만 이 종목 중에서 이렇게나 딱 우리가 여기 빨간불 떠 있는 3개밖에 안 되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놈 1, 2를 지금 VIP 회원님들이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끝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가는 놈이 또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벌써부터 수익 인증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게임주들은 실시간으로 또 제가 대응을 다 VIP방에서 해드렸고, 이노뎁 같은 경우에도 매집을 오히려 더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오늘 뭐 약간 이렇게 상한가 갔다 풀렸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입절하자마자 너무나 신나는 마음에 수익 인증을 또 막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노뎁 이렇게 부분 중간중간 입절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다 수익을 챙기고 있다. 서킷도 그대로 또 가져가고 계신 분들도 있다. 서킷 67%대, 맥스도 그렇고 MP도 그렇고, 그죠? 최근에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종목이 있고 조금씩 챙겨가고 오히려 조금씩 더 모아야 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거는 종목별로 다 차이가 있고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내가 좀 살릴 종목은 살리고 팔지 말아야 될 종목은 좀 가져가 보고 팔아야 될 종목은 좀 팔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코칭을 받아가시면서 계좌를 좀 갖고 나가야겠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수익 보기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반드시 좀 잘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방 오시면 이렇게 또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게끔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30일에 44만원이라는 금액은 업계 최고로 저렴한 가격대예요. 꼭 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 많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